교육통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강의에서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용어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발달 단계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교육심리학에서는 중요한 몇 가지 발달 단계 이론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프로이트, 에릭슨, 피아제, 콜버그, 이 네 명은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중요한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그 발달 단계를 이해하기 전에 또 매우 중요한 것이 중요한 용어들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만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피아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1899년에 태어나서 스위스의 네샤텔에서 태어났다고 하네요. 네샤텔 대학교에서 생물학, 심리학 등등을 공부하였고 생물학, 자연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하고 1920년에 프랑스 파리의 비네 연구소에서 일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람은 최초의 지능 검사를 개발한 학자죠. 교육심리학에서 지능을 배울 때 등장하죠. 어린이의 인지구조는 어른의 인지구조와 다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피아제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써봤고요. 1921년에 다시 스위스 제네바로 돌아와서 루소 연구소에서 아동 인지 발달에 대해서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매우 많은 저서와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요. 뭐를 계속해서 연구했냐면 어린이의 정신은 일련의 정해진 단계를 거쳐 성숙한다는 생각을 계속 발전시켰다. 그래서 나중에 4단계의 발달 단계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 맥락을 잡아보겠습니다. 피아제는 생물학을 전공했고 이어서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했는데요. 인지발달 단계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도 피아제는 철저하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생물학하면 유기체죠. 그러면 유기체는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 유기체가 하는 모든 활동은 단 한 가지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책들에 보면 유기체의 최상위 목적은 살아남아서 종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잘 살아남아서 어떻게 잘 번식할 수 있느냐? 일단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 그러면 환경에 적응하려면 또 뭘 해야 되냐? 분화와 통합을 잘해야 된다. 분화와 통합을 잘한다는 얘기는 조직, 구조, 체계화를 잘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이미 다윈의 진화론이 피아제 이전에 다 한 얘기인데요. 종일기원에서요. 이러한 얘기들이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론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아제의 이론에서도요. 도식 또는 인지도식, 조직, 적응, 동화와 조절, 평형화 같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용어들도 바로 이것입니다. 요점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적 활동은 유기체의 전체적인 기능에서 따로 분리해낼 수 없는 것으로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고 경험을 조직하는 전체 과정의 일부분이다. 계속 반복되죠. 여기서 지적 활동이라는 말은 피아제가 인지 발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나온 거죠. 인지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때 발달하는 개인의 역할은 능동적이다. 살아남아서 종을 보존하려면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 지식은 개체가 능동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요. 각 개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관련시켜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것이요. 피아제는 개인적 구성주의고 비고츠키는 사회적 구성주의다. 이건 교육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피아제의 이론에는요. 도식 또는 인지도식 또는 스키마, 조직, 적응, 동화와 조절, 평형화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강의에서는 이 용어들의 정의를 보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용어를 정의만 보면 좀 까다로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소풍을 갔어요. 그런데 저쪽에 소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이는 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했겠죠. 저게 뭐지? 그러면서 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머릿속을 막 뒤지는 거예요. 머릿속을 뒤진다고 해도 되고요. 폴더를 뒤진다고 해도 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폴더를 뒤지는 거죠. 이것을 인지도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도식 중에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막 뒤지는데요. 어떤 답을 내놓았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한참 궁리를 하던 어린이가 한 말이 뭐였냐면요. 야, 저기 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어린이는 왜 큰 게라는 답을 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식, 인지도식, 뭐 폴더라고 해도 되죠. 그것을 뒤졌더니 사과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오리도 아닌 것 같고 나비는 정말 아닌 것 같고 가장 비슷한 것이 많이 보았던 개였던 거예요. 근데 개라고 하기에는 좀 크죠. 그러니까 이 어린이 도식 속에 있던 큰 작은 예쁜 뭐 등등 중에서 큰 개야 라는 답을 내놓은 거죠. 이것을 동화라고 하는데요. 동화의 정의가 뭐냐면요. 동화란 아동이 새로운 지각물, 자극, 정보, 경험 등을 접할 때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 행동 양식에 통합되게 하는 인지 과정이다 라고 정의가 돼요. 그런데요. 이 어린이는 소를 보고 계속해서 큰 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린이가 소를 보고 자꾸 큰 개야, 큰 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알려주겠죠. 저건 큰 개가 아니라 소란다. 그러면 소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왜 큰 개를 가지고 소라고 하지? 이렇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가 끝까지 큰 개라고 하지는 않고 어느 날은 소라는 걸 받아들이죠. 그럼 소라는 걸 받아들이면요. 이미 가지고 있던 도식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폴더를 하나 더 만들든가 하겠죠. 이것을 조절이라고 하는데요. 조절의 정의는 조절이란 아동이 접한 새로운 자극이 아동이 이미 가지고 있던 도식들의 특성과 거리가 멀 때 가지고 있던 도식을 고치는 것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요. 도식, 인지도식 또는 폴더를 하나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수는 많지 않지만 몇 개 갖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서 먹을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럼 먹을 것의 종류가 뭐 밥, 불고기, 빵, 사과, 아이스크림, 집에서 자주 먹게 되는 것들을 알죠. 그럼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를 처음 마셨어요. 아니면 뭐 짬뽕을 처음 먹었어요. 그럼 이 어린이는요. 이게 먹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먹을 것이라는 폴더에다가 집어넣겠죠. 그래서 뭐 점점 양이 늘어나겠죠. 초콜릿도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개를 기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개도 움직인다, 고양이도 움직인다, 소도 움직인다. 그 다음에 말, 호랑이 등등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 동물이라는 폴더에다가 집어넣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한 폴더에다가 수없이 많은 것을 집어넣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폴더를 고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먹을 것의 폴더를 하위 폴더로 만들겠죠. 그래서 마실 것. 그럼 마실 것에다는 뭐 주스도 넣고 또 뭐 물도 넣고 뭐 여러 가지를 넣겠죠. 그 다음에 과일에다가는 사과도 넣고 배도 넣고 넣겠죠. 과자에다가는 초콜릿도 넣고 뭐 여러 가지를 넣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폴더, 뭐 상위 폴더, 하위 폴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아는 것이 많아지면 분류를 다시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인지 구조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동화와 조절 등을 거치면서요.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볼 수가 없는데요. 강의실에서 대면 강의를 하면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 학생들의 미간이 좁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만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되면 머릿속이 편안하죠. 거의 자동적으로 뭐 다 아는 거니까요. 그런데 처음 듣거나 처음 경험하거나 새로운 사태를 만나게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안한 상태를 평형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 평형이 깨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비평형 또는 인지적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어린이가 소를 처음 봤을 때 머릿속이 복잡해졌겠죠? 저건 뭐지? 그러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왜? 유기체는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새로운 사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어린이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내가 알고 있는 개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큰을 합쳐서 큰 개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풍선의 비유를 해보면은요. 이 풍선 안에는 이 도식 안에는 폴더 안에는 큰도 있었고 개도 있었죠. 지금 달라진 게 아니라 큰 개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풍선의 크기는 커지지만 구조는 변하지 않죠. 그것을 동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린이가 크면서 소라는 걸 하나 만들어야 하잖아요. 폴더라고 하든 도식이라고 하든 기존의 도식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변하죠. 그래서 구조가 변하는 것을 조절이라고 한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요. 동화만 하거나 조절만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동화와 조절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동화와 조절이 뭐 함께 일어나거나 해서 평형화를 이룬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요. 어느 그림회를 봤더니 평형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편안하게 흔들거리면서 누워서 즐기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림이 나왔었어요. 여기다가 누워있는 걸 하나 제가 집어넣었어야 하는데 못 집어넣었어요. 적응은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동화라는 것은 인지도식의 양적 성장이고 조절이라는 것은 인지도식의 질적 변화, 도식의 발달, 구조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인지발달 단계라는 것도요. 이 질적인 변화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은 여기까지가 단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용어를 살펴봐야 되겠죠. 도식 또는 스키마는 저는 아직까지 도식이라는 용어만 썼지만 스키마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식 또는 스키마는 인지적 구조를 뜻한다. 인간은 도식을 통하여 환경에 적응하기도 하며 환경을 꾸려가기도 한다. 인지 발달은 구조가 끊임없이 재구성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는 인지도식의 조직화, 적응 및 평형화의 과정이다. 조직은 모든 도식 또는 독립된 체계들이 서로 잘 관계하고 서로 적합하도록 일관된 전체로 연결하는 경향이다. 우리 조직이라는 말 다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더 어려워지죠.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무엇을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보는 것과 잡는 것이 잘 조직되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팔을 뻗어서 손으로 잡으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정교하게 잡지 못하죠. 그런데 점점 크면서 잡기와 보기가 조직이 되면서 서로 협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잡을 수 있게 되죠. 조직은 학습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체의 기능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경향성이다. 피아제는 생물학자니까 이것을 당연히 강조하겠죠. 적응, 동화와 조절로 이루어진다. 유기체는 선천적으로 환경에 대하여 적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도식은 동화와 조절이라는 두 가지의 보완적 과정을 통하여 환경에 적응한다. 동화란 이미 아시겠지만 아동이 새로운 지각물, 자극, 정보, 경험 등을 접할 때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
행동 양식에 통합되게 하는 인지 과정이다. 조절이란 아동이 접한 새로운 자극이 아동이 이미 가지고 있던 도식들의 특성들과 거리가 멀 때 도식을 고치는 것이다. 동화는 인지도식의 양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조절은 인지도식의 질적인 변화, 즉 도식의 발달을 가져온다. 평형화는 유기체가 새로운 사태에 접하면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고 있던 기존의 인지도식이 평형을 잃고 불균형 상태가 된다. 비평형 또는 비평형화, 즉 인지부조화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를 인지적 갈등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뭐 밑에는 다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효과적인 학습 동기 유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교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평형화가 계속된다는 것은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아는 것만 계속해서 듣거나 읽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너무 어려운 것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인지 갈등의 정도가 심하면 평형이 급격하게 깨지면 학습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래서 동화와 조절과 함께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사는 학습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과제를 주어서 인지적 갈등 상태를 유발하는 것이 학습에 효과적이다. 만약에요, 시험에 피아제 이론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 몇 가지를 들고 교육적 시사점을 서술하세요.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난다면 적응, 동화, 조절, 평형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고 나서 이 답을 써야 되겠죠. 학습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과제를 주어서 인지적 갈등 상태를 유발해야 한다라고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확실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반복을 좀 심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요. 반복은 제 강의 전략이에요. 그렇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죠. 잘 견디셨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요. 피아제 이론의 인지발달 단계 명칭만 한번 소개하고 끝낼게요. 1단계 감각운동기, 2단계 전조작기, 3단계 구체적 조작기, 4단계 형식적 조작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